오는 3월 14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요일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의 주역분들이 지금 자리하셨습니다. 임필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연출을 맡은 임필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수정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활성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이경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은경 씨.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에서 요나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배우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한 작품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설레는데 감독님, 생계형 건물주의 생존 서스펜스 그리고 인생 역전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카피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이렇게 꼬마 빌딩 한 채를 영끌해서 사서 갖고 있는 어떤 생계형 건물주가 그 건물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와 합심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해내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자, 그런 여정이 쉽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네네. 서스펜스가 네네.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 본인이 맡으신 캐릭터 소개를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종 어떤 인물입니까? 대책이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이 건물을 사서 그것도 대부분의 금액을 대출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돈을 사채를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꿈과 포부는 큰데 약간 현실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드라마가 이제 진행이 되면 내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 인물인 것 같아요. 왜 대책 없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작품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씨, 김선 어떤 인물입니까? 김선은 건물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남편 기수종과 이게 티격태격 만나면 투닥투닥하는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기수종을 도와서 전격적으로 이제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인물의 이제 변화들, 반전 매력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티격태격하지만 어느 순간 조력자가 되는 임수정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준환 씨, 민활성 어떤 인물입니까? 네, 활성이라는 친구는 꿈이 남다른, 꿈의 사이즈가 좀 남다른 친구이다 보니까 이제 그 꿈에 자기 삶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인 수종이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삶의 사이즈를 키우려는 좀 야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활성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굉장히 해맑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활성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정수정 씨, 전이경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경은 일단 부동산 큰손 엄마를 둔 외동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고 겉은 좀 밝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은 좀 공허하고 외로움이 좀 있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극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겪으면서 좀 복합적인 감정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굉장히 다채롭고 복합적인 그 감정선들을 또 우리 정수정 씨가 잘 해냈으리라 믿고요. 자, 심은경 씨 맡은 요나 역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요나 역을 맡았고요. 요나는 해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이 캐릭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캐릭터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질이 안 좋고 나쁜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첫 회부터 이제 기수종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해오는 그런 인물이고요. 요나에게도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지금 여기 캐릭터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비뚤어진 그런 욕망을 품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알다가도 잘 모르겠는,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아이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그런 면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괴하고 무섭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예측이 안 되는 심은경표 빌런 너무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봅니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정우 배우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정우 배우님은 그간 영화랑 OTT 시리즈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해 와셨는데 매주 이렇게 시청자들 만나는 TV 드라마는 무려 19년 만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방극장 복귀하신 소회랑 각오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지금 캐스팅이 진짜 그야말로 드림팀 같은 캐스팅인데 배우분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캐스팅 기준과 배우분들 케미 어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진짜 그 안방극장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하정우 씨. 그렇죠. 근데 TV 안방에서 보나요 요즘에? 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TV로 많이 네, 보니까 안방극장. 예. 예. 어떠셨나요? 각오와 소회. 각오와 소회. 그러니까 소회부터 좀. 네. 일단은 실감이 안 나요. 또한 이 결과물이 또 시청률이라는 걸로 또 그때그때 또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촬영할 때는 뭐 그렇게 영화 촬영장 분위기와는 다르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실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방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또 그런 실감이 새롭게 이제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오야 이미 그 각오는 촬영할 때 다 썼기 때문에 각오를 다 하고 다 다졌기 때문에 지금은 겸허한 마음으로 시청자분들의 평가와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매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릿할 것 같아요. 예, 기대해 주시고. 자, 임필성 감독님, 캐스팅 기준과 이분들 호흡은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기자님들도 보시다시피 한 작품에 이렇게 다 같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은 이제 첫째 힘은 좀 대본의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운을 맞지 않았나. 어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 캐스팅에서 조연이나 어떤 여러분이 보셨을 때 깜짝 놀랄 특별 출연 배우분들도 계신데 되게 그런 면에서 여러 운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또 되게 편견 없이 신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품은 영화보다는 훨씬 빨리 찍어야 될 양도 많고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장점이 있다면 다 배우들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캐스팅이 일단 완성되고 촬영에 딱 임했을 때 이분들의 호흡을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셨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배우나 임수정 배우는 사실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 딸을 둔 부모로 나오는데 그런 역이 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굉장히 어떤 부부로서의 새로운 케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수정 배우나 준한 배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의 커플은 아니거든요. 이 작품 내에서. 그래서 되게 놀라운 연기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제 특히 심은경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현장으로 그 영화에서 데뷔작을, 또 데뷔를 저랑 같이 제 영화에서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이제 만나서 그 굉장히 좀 어떤 감회가 새롭고 자랑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여쭤보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앞쪽으로 갑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닷컴 김수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하정우 씨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하정우 배우가 여기 출연한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되는 드라마에 출연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공개되기 직전에 하정우 씨가 건물들을 또 매물을 내놓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약간 뭐 배운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뭔가 건물에 대한 견해가 바뀐 그런 영향을 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개 연애 이후에 첫 공식 석상인데 혹시 그분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이 작품을 찍으면서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질문이 많았네요. 그 안에. 일단 그냥 공개가 된 것뿐이고 그 친구는 늘 저에게 그부터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역순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까먹을 것 같아서. 네. 뭐 늘 응원의 메시지를 늘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라 뭐 공개됐다고 해서 뭐 그게 목소리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늘 한결같이 응원을 저에게 해줬다. 애정과 지지를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달라진 건 크게 없고요. 공교롭게도 매물 기사가 난 것은 그 어떤 기자가 그것을 흘렸는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찌감치 손절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내놓은 거라 저는 뭐 그것 또한 뭐 이번 드라마를 찍어서 제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건물주를 찍으면서 먼저 대본을 받고 굉장히 이입이 됐던 부분도 있죠. 저 역시도 건물을 갖고 있고 건물주라고 해서 그렇게 핑크빛의 인생을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큰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부족했었던 그러한 경제 지식이라든지 부동산 지식이 부족했을 때 저질렀었던 또 부분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기수종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입이 됐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기수종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은 또 공감되게 연기를 하셨고 아닌 부분은 또 연기적으로 소화를 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내놓은 물건이 뭐 하자가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어서 이것 또한 기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잘 그거를 또 써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진짜 오늘 여기 임장 제작 보고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문경 씨랑 정수정 씨 질문 있는데요. 신문경 씨는 이제 6년 만에 한국 드라마 복귀이신데 좀 소감이랑 부담감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정수정 씨는 또 거미집 비롯해서 좀 개성 강한 역할 주로 맡고 계신데 이번 역할 끌리신 이유랑 좀 연기하실 때 신경 쓴 포인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년 만에 복귀해요. 네. 소감 어떠세요? 부담은 없으셨는지도 질문 주셨어요. 네, 부담감은 사실은 없었고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도 제가 지금까지 좀 해보지 않았었던 성격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에 있어서 촬영 전에 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가면 좋을까가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촬영 전에 이 캐릭터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성격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상의를 해 나가면서 좀 만들어 나갔던 게 있었는데 뭔가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게 그냥 너답게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캐릭터로 어프로치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키워드가 이제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어떤 이 캐릭터가 이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실한 면도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해 나갔고, 그리고 제가 워낙 이 악역에 대한 목마름이 또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지만 점점 해 나가면서 굉장히 연기하는데 큰 재미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촬영장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와우. 심은경 씨의 필모의 악역이 열렸군요. 네,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을 통해서 드디어 연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정 씨 거미집 이후에 또 거기서도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 작품, 이 역할 끌린 이유, 전희경 캐릭터가 끌린 이유와 어떤 점을 좀 준비하셨는지? 일단 뭐 너무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좀 제가 느끼기엔 제가 안 만나봤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됐어요. 뭔가 되게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많았고 뭔가 제일 좀 정극에 가까운 느낌의 캐릭터라고 느껴져서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됐고, 또 현장에서도 감독님과 또 선배 배우 언니 오빠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도 항상 물어보고 조언해주고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길 바래요. 네, 기대됩니다. 임수정 씨 거미집 이후에 임수정, 정수정 다시 만났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 영화 거미집 때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춰보고 저희끼리는 내심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드라마의 대본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훌륭한 배우분들이 이제 캐스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연코 나도 이 팀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빨리 만나게 됐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 드라마를 보시는데 투수정이 또 만났는데 그렇죠. 한번 그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수정의 만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쪽으로 갑니다. 중앙 앞쪽입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지동현 기자.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하정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건물주나 부동산 관련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드라마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 받았으면 좋겠는지 연출하는 감독님과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는지 연출자로서? 글쎄요, 좀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교훈을 그게 시청자들한테 주거나 뭐 그런 뭐 거창한 의도보다는 좀 이번 작품은 좀 뭐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고, 되도록이면은 어떤 그 뭐 연출의 개입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게 그냥 배우들과 스토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릴러고 서스펜스 생존 드라마지만 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자님이 예상하셨듯이 어떤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와중에 나오는 뭐 이상한 페이소스와 소동극 같은 게 또 그 극 중에 재미나 활력을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힘들어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음악이라든지 달파란 음악 감독이 맡아주신 음악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어떤 메시지보다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보는 시청자들이 또 각자의 견해와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재미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하정우 씨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배우로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파이어족은 쉽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파이어족은 물론 레버리지를 잘 써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면 너무나 좋죠.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근데 그 레버리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얼마만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경험만큼은 귀한 게 없죠. 예. 3프로 TV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찍으면서 내내 들었었고 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선 일확천금을 노리고선 가는 길에는 그걸 얻더라도 얻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라는 것이 아마 이 드라마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랬습니다. 네,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자, 감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준환 씨, 네. 김준환 씨는 이 극 중에서 민활성 이제 아내와 장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이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일에 친구한테 제안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번 역할을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활성이라는 인물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크고,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막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준비를 했다. 그냥 저도 예상하지 못하게끔 흘러가야 된다. 너무 막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딱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사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실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일관성 없음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전작들이 뭐 변호사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어떻게 보면 딱딱딱 짜여진 칼 같은 네. 뭐 일과를 보낸다면 이번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네, 그래서 뭐 캐릭터가 깨진다든지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맡겼군요. 대본에서 활성이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마구 움직일 수 있게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야말로 대본의 활성화를 시켰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뉴스 24의 서병기 기자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임필성 감독님이 이렇게 시리즈물을 해줘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이게 대본은 작가가 쓰지만 연출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필성이 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더더군다나 영화도 아니고 시리즈물을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남극일기를 보고 야, 뭐 이런 그 전에 별로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땡겼지? 그러니까 돈을 땡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를 했는데, 근데 또 단편 영화도 잘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임 감독님은 돈을 많이 쥐어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작품성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도 분명히 아마 임 감독이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홍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네, 기자님 극찬인데요. 네, 질문이라기보다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셨어요. 전국에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신 많지 않은 기자님 오늘 특별히 제가 모시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제가 처음으로 좀
처음부터 대본에 그 참여를 안 한 작품이었는데 저희 스튜디오 사비고의 윤신혜 대표님이 너무 좋은 대본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또 되게 좀 호흡을 잘 맞춰서 그 후반에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뭐 하정우 배우, 뭐 다른 또 우리 전 주연 배우들이랑 그 작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좀 의논을 해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의논의 핵심은 뭐 뭔가 이렇게 그 뭐 멋진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뭐 어떤 메시지를 아까 하배우가 얘기한 게 이 작품의 메시지라면은 그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실 뭐 여기 TVN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관계자분들도 거기 계시지만 드라마는 이렇게 어떤 정해진 일정과 그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독이 잘 따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직업 감독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독특한 연출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이 대본에 충실한 그 과정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대본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작업물들을 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배우들이랑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촬영 마지막 날까지도 촬영이 끝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뭐 끝까지 뭐 1%라도 더 괜찮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님들이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극대화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기 전에 아까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저 감독님이랑 하정우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제 이 영화가 마담 뺑덕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찍는 장편이잖아요.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근데 저는 아까 직업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다시 또 기회를 잡으셨고 그래서 뭔가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업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만드셨던 영화는 뭔가 좀 상업 영화보다는 좀 작가주의도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어느 정도 좀 세상과 좀 타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정우 씨께는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리남 이후에 비공식 작전, 보스턴, 하이제킹, 브로큰, 로비, 윗집 사람들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래도 대중이 좀 큰 호응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필석 감독님이랑 마찬가지로 좀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질문 답변하실 때 이제 각오는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셨지만 좀 어떤 마음, 좀 어떤 기대감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진짜 마담 뺑덕 이후에 또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이거 좀 잘 돼야 된다라고 많이 갈아 넣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그 경제지 기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좀 각오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 뺑덕 이후에 사실 중간에 아이유 배우랑 그 페르소나? 넷플릭스 페르소나도 했고 어떤 작은 좀 작업들은 꾸준히 해왔는데 그 오랜만에 이제 메이저 좀 장편 작업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뭐 B팀 감독으로 OTT 시리즈에도 참여하고 뭐 하긴 했었지만 그 이렇게 12부작의 이런 어떤 마라톤 같은 작업을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촬영 회차 중에 제일 길었던 회차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이걸로 뭐 팔자를 바꿔야겠다, 뭐 기수정처럼 뭐 정말 거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사실 하루하루 그 좀 뭐 제 한계를 느껴가면서 뭐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그 힘은 다 배우들의
한테서 저는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신문경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항상 현장 갈 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배우들이 또 뭘 보여주려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같이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힘들지만 그래도 도장 깨기 하듯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물론 당연히 저한테도 중요하고 저희 제작사에도 중요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TVN에 다 중요하지만 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여기서 연출로서의 저의 어떤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는 거에 저는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뭐 제가 이번에 하면서 하정우 배우한테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 감독님 뭐 연출이 좀 느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참 굉장히 뿌듯했던 생각이 어느 날보다 기뻤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직업 감독으로서의 또 보람이고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속 쉬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과의 타협보다는 계속 더 넓어지는 감독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정우 씨, 뭐 모든 작품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 결과는 사실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네, 그 전에 뭐 제가 감독님한테 그런 연출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워낙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유하게 오랜 시간, 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농담으로 건넨 두분 워낙 이야기인데 친하시니까 최고의 덕담이었습니다. 이거에 혹시 기사 쓰신다면 하지만 좀 진심은 들어 있었어요. 점점점 놀라운 씬들이 나오고 디렉팅이 나와서 굉장히 끝까지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영화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뭐 작전을 바꾸거나 뭐 어떤 새로운 권법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 작품 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임했었고 똑같은 더한 각오로 매번 매 작품 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러한 시기는 분명히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그저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밤이 빨리 끝나서 이 작품이 찬란한 태양이 뜨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TV였다면 이번은 법륜스님. 그런가요? 제가 요즘에 회색 옷을 못 입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께도 궁금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이번에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내 캐릭터를 임수정 씨 좀 어떻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또 그 전작인 파인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꼭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사실 전형적인 악인이 아닌데 뜻하지 않은 사건들 앞에서 그 순간의 어떤 각자의 선택들로 인해서 자꾸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변화하게 돼요. 누군가는 정말 제대로 흑화되고 또 누군가는 흑화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묘한 어떤 그런 이제 선도 보여주고 그런 오묘한 그런 리듬감들 속에서 저희 드라마의 장르적인 그런 재미와 유쾌함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 좀 서늘하고 이렇게 스산한 감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약간 자꾸 웃기게 되는 그런 장르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기수정을 중심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런 장면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 하나의 캐릭터를 뽑기보다는 저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그 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재미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김준환 씨, 수지 씨와 장나라 씨 이어서 이번에 정수정 씨와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되셨는데 네. 또 어떤 모습을 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주변인들에게 심한 질타와 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예,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선배님이랑 같이 출연했던 거미집에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같이 또 부부로 이렇게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예, 작품 하기 전부터 너무 설렜었고 하면서도 좋은 어떤 작품을 그래도 같이 잘 만들어낸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너무 즐거워 보이시고, 자 정수정 씨는 후반부로 갈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파워풀한 연기를 보여주신다고 제가 익히 소문을 들었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맞이하는 이경과는 꽤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많이 내려놓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한테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공유했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시청자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기대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심은경 씨 첫 빌런 연기인데 그 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액션씬을 위해서 수개월간 엄청난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액션과 빌런 연기 좀 시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나요? 사실 요나라는 캐릭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드라마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참 저 캐릭터 진짜 나쁘다, 참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협박을 하고 굉장히 알 수 없고 이상하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것보다 더한 칭찬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역할이 요나가 이제 이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긴장감을 또 부여하고 또 정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어떤 전개를 뭔가 이렇게 서사하는 그런 선사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주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욕을 먹을수록 기쁠 것 같다.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6년 전에 TVN의 머니게임이라는 이제 작품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되게 본받고 싶은 캐릭터다, 닮고 싶은 캐릭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어떤 인간이지? 이런 이야기를 뭔가 시청자분들께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더 그게 되게 칭찬으로 다가오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이야기를 네, 그죠. 듣게 될 것 같습니다. TVN 준비하시고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을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법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마지막 인사. 우리 심은경 씨부터 갈까요? 네. 부담스럽네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은 이 각 캐릭터들의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 파생되는 아이러니함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우픈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각각의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를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정 씨.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1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게 궁금할 거고 또 그 다음 화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 이런 반전의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씨. 네, 이 건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소재랄까요? 이 소재를 통해서 모두가 각자의 영역을 어떻게든 차지하려는 각 인간들 안에 있는 그 각자의 욕망들이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서 네, 사실은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쩌면 좀 빌런이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다채롭게 재밌게 그려질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수정 씨. 네, 저희 굉장히 개성 가득한 배우분들이 아주 열연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캐릭터들이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변주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분들께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미의 요소로 크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우 씨. 예,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고 영끌을 해서 2억을 갖고 2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직접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산다라는 것이 이게 마냥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냥 그렇게 신나고 다 완성된 인생에 있어서 완성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꿈꾸신다면 많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되고요. 또 그 인물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그 사람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아마 굉장히 씁쓸하지만 어쩌면 또 현실적이고 냉혹한 그러한 부분들을 목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필성 감독님. 네, 이제 많은 그 주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부의 이제 어떤 그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뭐 재밌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면 그 뭔가 이렇게 그 엑셀이 밟아지기 시작해서 스토리와 캐릭터의 어떤 그 흥미진진한 그 모험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핫배우가 얘기했듯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욕망이 뭐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시작될 때 그 작은 어떤 균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제작 발표회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인터뷰 성실히 임해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3월 14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요일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